안녕하세요, 정다운입니다. 오늘은 제가 Just Do It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Just Do It, 사람들이 많이 얘기들 하죠. 우리 잘 아는 나이키에서도 홍보 문구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이나 사업을 많이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라,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빈지노라는 아티스트 있잖아요. 이번에 노비츠키라는 앨범에서 바보같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내용의 메시지가 기법 이런 거 없고 그냥 하면 돼, Just Do It, 그냥 하다 보면은 만들어지는 거고,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냥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 뿐이야, 별거 없어, 그냥 하면 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근데 사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Just Do It의 중요성을 다 알 거고 해야 된다는 것도 알 텐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Just Do It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할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저는 Just Do It을 잘 못하던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업을 시작한 것도 사실 Just Do It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총체적인 제 의견을 한번 자유롭게 대본 없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Just Do It이 이게 과연 쉬운 걸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구는 쉽고 누구는 쉽지 않은 거야.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개개인이 다르고 커온 환경도 다르고 타고난 성격 같은 것도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Just Do It 너무 쉬운 거야. 그게 누가 안 알려줘도 그냥 Just Do It을 합니다. 많은 분들은 Just Do It을 못하죠. 근데 우리가 못한다고 느낄 뿐이지 우리는 실생활에서 또 Just Do It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면 실생활에서 어떤 거를 Just Do It을 하고 있는데? 라고 한다면은 우리 익숙하던 것들, 해오던 것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면 직장 일, 내 기준에서 쉬운 거, 이런 것들은 Just Do를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새로운 것, 이런 거에 있어서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 차이점이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 차이점이 있다면은 취업 준비생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취업 준비생 때 입사 지원만 해도 굉장히 큰 도전 아니었나요? 면접 보러 가는 거, 자격증을 따고, 이런 것들을 다 도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Just Do를 다 했단 말이야. 사실 아침 7시, 6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8시, 9시까지 출근하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Just Do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사업을 하거나 도전을 할 때 막히는 거죠. 행동을 못하겠어, 실행력이 안 나와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해야만 되는 상황인가? 우리 취업준비생 때는 취업을 해야만 했죠.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 남들이 다 취업을 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의 압박, 사회에서 취업을 해야 된다는 나이대를 정해놓은 거,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발등에 불 떨어져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도 어려운 챌린지들을 도전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퇴사하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퇴사를 할 때 Just Do가 잘 안 되죠. 부업을 시작할 때 Just Do가 잘 안 돼요. 왜냐면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해야만 되는 상황이 아니야. 그냥 단지 누가 부업한 데서 돈 벌었어? 그럼 나도 해볼래 정도이지, 진짜로 내가 부자로 살고야 말겠어 라는 강렬한 동기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민팡님 영상 있잖아요. 그걸 봤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란 책에도 나오는 건데, 정말로 내 영혼이 원하는 거야지 내 행동으로 이어져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영혼이 원하는 일이면은 그냥 하게 돼요. 그게 어떠한 일이든, 돈을 버는 일이든 어떤 취미생활이든 내가 알아서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하기 때문에 Just Do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의 결론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앵군이 영상 중에서 가짜 가난함을 주입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가난하다. 사실 우리가 현대 문명에서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가난함의 기준은 뭘까요? 가난함이라는 거는 진짜 먹고 못 살고 굶주려서 진짜 죽을 위기에 처하고 이런 게 가난함이지 않을까요? 근데 예전에 몇십 년 전만 생각해봐도 가난한 분들이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죠. 근데 직장 다니면서 월급 넉넉히 들어오는 상태이면서 이런 미디어나 유튜버 이런 데서 지금 당신 가난합니다, 당신 돈 벌어야만 해요, 당신 부업 안 하면 큰일 나요, 이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거기에 주입이 돼가지고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은 상태로 나 이거 해야만 하는구나,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남들이 주입한 거, 너 월 1,000 벌어야 돼, 월 5,000 벌어야 돼,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진짜로 내가 원하는 삶이 월 1,000이야? 월 5,000이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더 행동하게 돼요.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내 진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꿈꾸는 삶을 위해서니까 계속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진짜로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인가에 대한 거였고, 두 번째는 해야만 되는 상황인가. 사실 저는 사업을 내 영혼이 원해서 시작한 건 아니야.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시작했지만 처음에 부업이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한 이래로 8개월까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8개월 동안 해마라 계속 그 기간을 고민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게 된 거는 어머니를 제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월급으로 진짜 미래에는 부족할 수 있겠다는 그런 다급함, 위급함,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발등에 불을 지폈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진짜 해야만 하는 상황인가, 내가 남들이 주입한 생각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필요해가지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너나위님의 월급쟁이 부자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계산법이 나와. 우리가 살면서 월급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서 고정비, 생활비, 그 다음에 큰 일들이 있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 분은 결혼, 그 다음에 사람이 한 번씩은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아픈 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내가 정말로 필요한 액수가 얼마치인지를 계산해보고 지금 월급으로 되는지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답은 뭐예요? 부업을 해야 된다입니다.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부업을 해야만 되는 상황에 있을 건데 이게 다른 거죠. 누가 하래 해가지고 너도 부업해, 너도 부업해? 그럼 나도 해야지. 와, 진짜로 내가 살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하지? 꼼꼼히 계산을 해보고 내가 지금 상태로 가면은 내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겠구나. 그럼 나는 부업으로 월 수익을 얼마나 내야겠다 라는 게 있는 사람과 마음가짐이나 동기부여 자체가 다르다고요. 후자로 하면은 저스트2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진짜 필요하고 계산을 해두니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게 돼 있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저스트 2를 잘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있어서 저스트 2를 선천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가 부모님으로부터 긍정적인 마인드셋과 넓은 마음, 풍요로운 마음, 이런 것들을 잘 배웠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저스트 2를 잘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과거에 작은 성공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 근데 애매한 게 있습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성공에 대한 기준을 누가 세우는 거예요? 자신이 세우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성공의 기준이 달라요. 작은 성공도 자신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이런 것만 해도 너무 뿌듯하고 좋아. 그게 이제 작은 성공을 경험하고 느끼는 거죠. 이런 게 진짜 내 무의식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면서 나라는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행위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찍 일어나더라도 당연히 일찍 일어나야지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의미부여하기 나름이다. 다 성공 경험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찍고 있는 것도 저한테는 작은 성공 경험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올린 영상이 막 조회수가 1000이 넘었어. 어떤 사람은 조회수 1000? 이제 넘었네? 막 이럴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이 잡혔어, 작은 성공을 했어, 이렇게 가는 거랑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부여하기 나름이다. 내 삶에 있어서 의미부여를 많이 곳곳에 적용을 하면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저스트 2를 할 수 있는 마인드셋으로 이어진다,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런 게 세팅이 잘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세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인정하세요. 일단 내가 이랬던 사람이 아니다, 긍정적이지가 않았고 자존감도 낮았고 작은 성공 경험도 많이 없었고, 그냥 인정하고 나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스트 2를 할 수 있는 마인드셋을 갖추는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상의 정리 개념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라. 작은 성공은 뭐냐? 내 자신이 의미부여하기 나름이다. 예를 들면 이불 개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진짜 사소한 거, 저 매일 아침마다 이불 개기 하는데 이불 개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해주면 저한테 예스, 오케이, 이런 거 많이 하는 거. 거기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불 개고 환기했어. 오늘 환기했어. 오늘도 일어났어. 그런 거랑 나와서 물 먹고 오케이, 오늘 루틴 지키고 있어, 이런 것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는 게 내 생활 패턴이 될 거고, 내 생활 패턴으로부터 내 잠재의식이 바뀌고, 내 잠재의식이 바뀌다 보면은 리스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저스트 2를 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2를 가로막는 두려움을 관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게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부업하시는 분들 사업자 등록증 내는 거 이거 고민이잖아. 이게 뭐냐면요, 사업자 등록을 이미 낸 사람들은 정말 고민도 아닌 거야. 근데 처음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업자 등록증 하는 것부터가 엄청 큰 벽인 거야. 아시겠죠? 그 인정하세요. 그리고 내가 왜 두려울까? 이거를 원인을 파악해보세요. 물론 겸직, 직장에 잘릴 것 같은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거기서 한 차원 더 내려가 보면은 내가 직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직장을 그만두면은 큰일 난다, 그런 것부터가 있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가족분들 걸로 먼저 사업자를 내고 나서 시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저스트도 못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하기보다는 인정하시는 거죠. 내가 저스트를 못했어, 이번에 어떠한 두려움 때문에 못한 것 같아. 그 두려움의 원인이 뭘까?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런 방법을 해볼까? 나 진짜 이것도 못하고 남들은 다 하는데 언제 바뀌냐, 아직도 모자르네. 근데 자책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아까 첫 번째로 알려준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랑 완전 반대 효과가 나옵니다. 자책을 하면 할수록 자존감이 계속 낮아져. 그러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커져, 리스크가 계속 커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책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두려움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래서 필요로 하는 거다, 진짜로 원하는 거다 하면은 사실 고민 없이 저스트 2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저스트 두잇에 대해서 제 생각을 얘기해봤어요. 저스트 두잇이 쉽지만은 않다. 저스트 두를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은 저스트 두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왜 못하지 이걸? 왜 그거를 안 하고 있지?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나라는 사람도 저스트 두를 못하는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아. 그래서 어렵지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깨달으신 분들이 있다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